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법 기출지문 OX, 기출지문 OX 법률행위 파트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파트, 법률행위 파트는 끝났고, 자, 오늘은 의사표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9페이지 보시면 3번 보시죠. 3번. 자, 통정허위 표시에서 은닉행위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갑은 을에게 정여를 했는데 정여를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이 많아집니다.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매매하는 것처럼 꾸며서 등기 원인 정서, 즉 계약서에 매매로 적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리고 을은 또다시 병한테 매매를 해서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실제는 정여를 했는데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니까 요 가장 매매 속에 실제 정여가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여는 숨어 있는 행위로서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근데 가장 매매 속에 숨어 있는 정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을이란 사람은 유효인 정여를 통해서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으므로 선악을 불문하고 성계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은닉행위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즉 유효가 원칙이다. 자, 4번 볼게요. 자,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정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금 문제를 염려하여 갑과 을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꾸며서 이전 등기를 했다. 그게 이제 가장 매매를 했는데 실제로는 정여였다 이 말이죠. 그 후 을은 토지를 병하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 요 그림하고 똑같네요. 자, 정여하기로 했는데 세금 문제를 염려하여 매매하는 것처럼 꾸며서 이전 등기했다. 을은 또다시 병한테 매매하고 이전 등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갑과 을 사이에 정여는 유효이지만 매매는 무효이다. 맞네요. 정여는 진짜, 매매는 가짜,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무효,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 숨어있는 은닉행위로서 정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효입니다. 자, 이번에 을 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자, 가장매매는 무효이지만 정여는 유효이기 때문에 을의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네요. 그죠? 자, 3번에 을이 이러한 사실을 안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에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악의의 병이다 이 말이네요. 그죠? 안 병에게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조금 전에 보셨지만 자, 을이 권리자이고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에 선의인 경우에도 취득, 악인 경우에도 취득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병이 확실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어느 누구도 소유자 병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정답. 자, 4번에 보시면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정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 알지 못했으니까 선이죠. 그러면 선이이면서 동시에 과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과실이 있다.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를 묻느냐? 제3자는 선이냐 악이냐 요것만 따지지 과실이 있냐 없냐는 안 따집니다. 그래서 선의이면서 과실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과실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 그래서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은 된다 이 말입니다.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4번은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정여가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즉 선의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선의이면서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선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4번은 조금 지분이 좀 위협하죠.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정여기 때문에 권리자입니다. 그럼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악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선의 과실이면은 당연히 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문제로서는 별로 좋지 않겠다. 그래서 4번을 고쳐서 정여가 없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정여는 없고 가장매매에서 넘겼다. 그럼 어른 무권리자,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기 때문에 선의는 취득, 악의는 불취득. 자, 그런 경우에 선의이기만 하면은 취득하므로 선의면서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래야 지문이 좋은 지문이다. 근데 여기는 정여가 있기 때문에 을이 권리자입니다.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으므로 선의든 악이든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선의이면서 과실이 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어쨌든 간에 4번은 맞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제3자는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이 없다. 무시. 그래서 선의이면은 취득, 악일 때도 취득, 과실이 있어도 선의이면은 취득, 악이면은 취득 이렇게 됩니다. 과실 유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3번이 틀린 것으로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자, 우리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걸 의사의 흠결이라 하거든요. 그럼 불일치할 때 그걸 알고 하면은 허위 표시, 모르고 하면은 착오. 그럼 허위 표시는 그죠? 혼자서 알고 했다. 그러면 비진위 표시. 서로 합의해서 통정해서 알고 했다.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걸 알고 했다. 허위 표시, 모르고 했다. 착오. 허위 표시는 다시 두 가지로. 자, 표의자 혼자서 알고 했다. 그거를 뭐라고? 비진위 표시.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서로 합의하고 통정해서 했다. 그걸 통정 허위 표시라 합니다. 그래서 5번은 정확하게 맞네요.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때 합의는 통정, 합의, 통정 이렇습니다. 맞고. 자, 6번에 통정 허위 표시로서 모여있는 법률 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이제 정의는 없습니다. 자, 은닉행위가 없다고 원리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장매매 사건. 그러면 이 사람은 무권리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자, 선의의 제3자만 보호가 됩니다. 선의의 제3자. 통정 허위 표시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선의자는 취득하고 악의자는 불취득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A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갑이 돈을 갚지 않자 A는 판결받아서 갑의 재산에 강제집행하고자 한다. 이때 갑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을과 짜고 재산을 빼돌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A의 입장에서 쳐다보면 자, A는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채무자, 돈 빌린 채무자가 재산을 을에게 빼돌리는 행위, 이거는 A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 행위라고 봅니다. 사해 행위. 자, 이러한 사해 행위는 채권자 A가 취소할 수 있다. 요거를 채권자 취소라고 합니다. 채권자 취소. 굉장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자, 원래 취소는요, 내 의사표시를 취소합니다.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내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 취소는 내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의사표시를 A가 취소하는 것입니다. 지금 A가 자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갑의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주 독특한 제도다. 자, 그러면 A가 이 가장매매를 취소할 수 있겠느냐? 즉 채권자 취소가 가능하겠냐?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무효인 행위라도
취소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채권자로서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면 채권자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A의 채권, 보전되는 A의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이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A가 돈을 빌려줬는데 갑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매매에서 넘겼다. 이래 되면은 A는 금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갑과 을 사이에 가장매매를 사회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는 우리 민법에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이중매매하고 통정허위표시. 자,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가 안 된다. 통정허위표시는 된다.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은 맞네요. 채권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7번에 당사자가 통정하여 정여를 매매로 가정했다. 즉 무슨 말이냐? 실제는 정여를 했는데 통정해서 가짜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여는 진짜, 매매는 가짜, 정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은 틀렸습니다. 자, 정여와 매매 모두가 무효가 아니고 진짜로 한 정여는 유효, 가짜로 한 가장매매는 무효 이렇게 됩니다. 자, 8번은 자, 올해는 그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5% 미만이다. 그래서 8번은 우선적으로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고를 한번 볼까요? 차고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차고의 기본 틀을 좀 잡겠습니다. 기본 틀. 차고의 기본 틀이 어떻게 되느냐. 차고도 의사표시 중에서는 매년 90% 이상은 출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고. 자, 백구조. 차고.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3억짜리 토지를 을한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그래서 토지가 넘어갔고 1억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3억짜리를 1억에 판 이유가 갑이 차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고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 차고를 했으면은 차고에 의해서 요 매매를 취소를 해가지고 무효로 만들어서 3억짜리를 찾아오고 1억을 돌려주고 이렇게 하고 싶다. 자, 문제는 차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해서 토지를 찾아가면은 을이 지금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을에게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갑이 차고를 했다고 해서 함부로 취소할 수는 없고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중요 부분을 차고를 해야 됩니다. 중요 부분. 경미한 부분을 차고해봤자 취소가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을 차고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차고를 한 사람에게 큰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자,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중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차고 취소가 달려있다. 자, 그러면 중요 부분하고 반대말이 경미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and 반대말이 오하고, 중과실이 없다 반대말이 중과실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은 취소가 안 되잖아요. 불가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면은 취소가 가능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항상 민법은 재판을 전제로 공부해야 됩니다. 재판. 그러면 재판에서는 갑하고 을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 갑은 토지 내놔라. 을은 네 같으면 내주겠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중요 부분은 갑이 입증을 해야 되고 중과실 여부는 을이 입증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중요 부분이다. 요거를 입증해서 취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을 쪽에서 요 취소를 막으려면은 갑 너에게는 큰 과실로 차고했다. 이거를 을이 입증해 버리면 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은 갑이 입증, 중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을이 입증을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많이 하죠. 갑이라는 사람 입장을 보세요. 갑은 다른 말로 차고자, 취소하려는 자, 표의자 또는 취소를 하기 때문에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자, 을은 상대방. 이 사람은 취소를 막기 때문에 효력 발생 주장자.
그동안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 갑은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을은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자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 판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4개 정도, 5개 정도. 경미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 한 서너 개 정도가 있습니다.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거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가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자, 그래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법률에 관한 착오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맞습니다. 법률에 관한 착오. 우리가 중요 부분 착오는 대표적으로 자,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착오, 건축사 자격에 관한 착오, 법률의 착오, 쌍방의 착오 4개 정도는 기억하세요. 자, 토지의 현황 경계, 채무자 동일성, 건축사 자격, 법률의 착오, 쌍방의 착오. 그 1번은 맞네요. 법률의 착오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매수한 토지가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다. 즉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샀는데 공장을 짓지 못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 매매 자체는 착오가 없잖아요. 자, 매매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매매를 하게 된 이유, 하게 된 동기를 착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맞네요. 자, 갑의 토지를 을이 토지를 사는데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샀단 말이야. 그럼 매매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공장을 짓지 못하게 됐어. 공장 허가가 안 나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을이 매매를 하게 된 동기를 착오했을 뿐이지 매매 자체는 착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네요. 자, 3, 4, 5번은 동기의 착오입니다. 동기의 착오. 자, 우리가 동기의 착오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동기의 착오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정여를 해버렸어. 국가에 정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정여를 해가지고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왜 정여를 했느냐? 자,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정여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 재산이 귀속 재산에서 해제가 됐거든요. 귀속 재산. 자, 귀속 재산이 무슨 말이냐? 실제 판례입니다. 자,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이 소유하다가 그대로 놔두고 도망간 토지, 그걸 귀속 재산이라 합니다. 그러면 귀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입니다. 일본 놈이 소유하다가 국가로 귀속됩니다. 근데 개인이 이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오랜 동안 농사를 짓거나 특수한 요건을 갖추면 귀속 재산에서 해제되어서 개인 소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가 귀속 재산에서 해제됐습니다. 해제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해제가 됐으면 갑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국가에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해제됐음에도 귀속재산에 해제된 줄 모르고 국가에 정여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여는 착오가 없잖아요. 정여할 의사도 있고 정여하겠다고 표시됐고, 근데 정여를 하게 된 동기를 착오했단 말이에요. 동기. 귀속재산에서 해제됐음으로 귀속재산에서 해제됐음에도 여전히 귀속재산으로 국가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하고 정여를 해버렸다. 그런데 귀속재산에서 해제됐더라. 동기의 착오. 그럼 동기의 착오로 이 정여를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닙니다. 왜? 이 법률 행위에 착오가 있어야 착오입니다. 그래서 정여에는 착오가 없고 정여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착오가 아닙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로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자, 동기를 표시를 했을 때. 동기를 표시했을 때. 즉, 갑이라는 사람이 귀속 재산에서, 그죠? 해제된 줄 모르고 국가에 정의했는데, 갑이 말을 했다만 말을. 무슨 말 했냐? 이 토지가 귀속 재산이기 때문에 정의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귀속 재산이기 때문에 정의한다. 그 말은 귀속 재산에서 해제를 알았다면 정의를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왜 정의를 했는지를, 그죠? 왜 정의를 했는지를 표시를 해버렸어. 정의를 하게 된 동기, 여전히 귀속 재산이기 때문에 정의를 했다. 귀속 재산이기 때문에 정의한다고 국가 공무원 A한테 표시를 해버렸어. 그때는 갑은 동기의 착오로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시 없이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시 없이도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뭐 했을 때 상대방이 갑이 동기의 착오를 하도록 유발시켰을 때, 자, 이거를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렇게. 그럼 결론이 섰네요. 자, 동기의 착오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선 동기가 표시됐는지를 찾아보시고, 동기가 표시됐다면은 취소할 수 있고, 동기가 표시 안 됐다면은 갑 스스로 착오했다면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유발시켜서 갑이 착오를 했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딱 기억하세요. 자, 동기가 표시됐다. 그러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근데 표시가 안 됐어. 자, 갑이 원맨쇼로 착각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A 때문에 유발되어서 착각했다. 그때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자, 여기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동기의 착오로 취소를 하려면은 동기를 표시만 하면 됩니다. 표시. 그래서 표시만 하면 될 것이지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국가 공무원에게 말을 던지면 되지, 국가 공무원하고 합의를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그래서 동기를 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자 하면서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3번은 X네요. 그죠? 자, 4번에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자, 5번에 땅 주인이 공무원, 즉 상대방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듣고 착오에 빠져가지고 국가에 정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정했기 때문에 동기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은 맞네요. 그죠?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의 지문을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자, 동기 표시가 없더라도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자, 5번은 맞습니다. 자, 6번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경미한 착오에 해당되는 거 4가지. 첫째, 시가에 관한 착오, 면적에 관한 착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자, 착오를 하면은 3억짜리를 1억에 팔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이게 중요부분 착오다. 그런데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갑이 착오를 해가지고 1억짜리를 3억에 팔았다. 그럼 이 경우는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오히려 얻었잖아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잖아요. 이때는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습니다.
그때는 경미한 착오로서 갑은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통의 착오 취소는 착오를 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되니까 취소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착오를 했지만 손해가 없어, 즉 불이익을 입지 않았어. 그런 경우는 경미한 착오로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6번은 틀렸죠.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경미한 착오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이래 맞습니다. 틀렸고 7번 보겠습니다. 자,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더라도 가압류가 원의무효로 밝혀졌다면 취소할 수 없다. 6번, 7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7번은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주채무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자,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야. 채무자. 자, 근데 을한테는 토지가 하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을한테는. 자, 그런데 보증을 썼다, 이 말이죠. 보증. 병이라는 사람이 보증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보증 계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병이 보증을 썼기 때문에 대신에 갚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채무자의 재산이, 그죠? 채무자의 재산이 가압류 등기가 있냐 없냐. 여기에 가압류. 자, 가압류 등기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또 다른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죠? 혹시 을이 안 갚을 거를 대비해서 여기다가 가압류나 압류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무자 재산은 거의 날아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채무자 재산이 날아가면은 병이 결국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보증계약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등기가 있냐 없냐는 요 보증을 서는 사람한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있으면 보증계약을 주로 서지 않고 없으면 보증계약을 서겠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자,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은 가압류 등기가 없는 줄 알고 보증을 썼단 말이에요. 착각했죠? 착오했습니다. 착오. 가압류,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등기, 제3자 가압류 등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보증을 썼는데 나중에 가압류 등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착오를 했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야 맞잖아. 자, 그런데 자,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는 줄 알고 보증을 썼는데 가압류 등기가 있더란 말이에요. 있더라. 그러면 착오로서 취소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압류 등기가 무효더란 말이에요. 무효. 이미 말소돼야 할 무효다. 그 무효가 되면은 병이 착오를 했지만은 경제적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죠? 가압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압류 등기가 있어도 무효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은 착오는 했지만, 그죠? 가압류 등기가 무효이므로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분 착오가 아니고 경미한 착오이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런 판례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착오로 보증을 썼는데, 그죠? 그 착오 대상인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로서 말소 대상이야. 그러면 가압류 등기가 있어도 무효이기 때문에 병한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병의 착오는 경미한 착오다. 따라서 병은 보증계약을 착오로서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자, 그래서 6번하고 6번은 이론적이고 7번은 실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은 착오자에게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경미한 착오로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6번은 X. 그 대표적인 예가 7번입니다. 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다. 없다고 믿고 보증을 썼는데 가압류 등기가 있더라. 착오한 거는 맞죠?
그러나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였다. 그때는 착오는 했지만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경미한 착오로서 취소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자, 8번은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매매를 체결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자, 농지로 알고 샀는데 하천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전에 1번 타자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로서 중요부분 착오입니다. 농지로 알고 샀는데 뭐라고? 하천부지더라. 이걸 뭐라고?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중요부분 착오다.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8번은 맞네요. 자, 9번의 시가에 관한 착오, 면적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다. 그래서 9번은 X가 되겠습니다. 10번은 국어네요. 다소 부족. 다소 부족하면 근소한 차이. 자, 이거는 뭐 국어상 문제가 있네요.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중요부분 착오가 아닙니다. 경미한 착오입니다. 그래서 10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에서 13번까지는 자, 중과 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착오를 하는데 중과 실이 있다. 판례 두 가지. 하나는 공장 부지 사건, 하나는 대장 미확인 사건.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샀는데 공장 허가가 나오는지 확인도 안 하고 샀다. 그때는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토지를 사는 사람이 대장을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데 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덜렁 샀다. 이때는 중과실로 착오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이런 판례고, 자, 중과실이 없는 거 다시 두 가지. 고려 청자 사건, 중개업자 또는 중개사 소개 사건, 두 가지. 자, 공장 부지 사건, 대장 미확인 사건은 중과실 인정, 따라서 취소를 할 수 없다. 고려 청자 사건, 중개사 소개 사건은 중과실이 없다. 그래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우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11번을 한번 보시면 11번. 자,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인 을은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샀는데 공장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실패했다. 일종의 동계의 착오죠, 그죠? 자, 을은 설령 계약 전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사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를 관할관청에 당연히 알아봐야 합니다. 근데 알아봐야 하는데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과실로 착오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이래 맞죠. 그래서 11번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을 공장 부지 사건, 중과실 인정, 따라서 착오 취소를 할 수 없다. 11번은 X. 자, 12번의 대장 미확인 사건. 자,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중과실로 착오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맞죠? 12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는데 대장도 확인하지 않은 채 덜렁 엉뚱한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매매계약을 했다. 이때는 중과실로 착오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기억하십시오. 자, 11번은 공장 부지 사건, 12번은 대장 미확인 사건. 자, 13번의 중과실 요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중요 부분은 갑이 입정, 중과실은 을이 입정. 갑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 효력을 다투는 자, 을은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자, 그러면 13번에 중대한 과실 요무는 효력을 부인하는 자, 갑이 증명해야 된다. 틀렸네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 갑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을이 증명해야 된다. 13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무슨 말이냐. 이 착오 규정은 임의 규정이거든요. 임의 규정. 사기 강박은 강행 규정, 착오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따라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착오 취소 규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번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특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착오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고 특약하면은 특약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 좀 웃기는 이야기네요. 그죠? 자, 갑이 3억짜리를 1억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을이 2억을 벌었네요. 2억. 일단은 2억에 대해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착오 취소 요건을 갖춰서 취소해서 3억짜리를 찾아가고 1억을 돌려줬습니다. 그럼 다시 2억을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겉으로는 을이 손해를 봤잖아요. 자, 을이 2억을 벌었다가 갑이 취소하는 바람에 다시 2억을 상실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 을은, 그죠? 갑에게 2억 내라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히 안 되죠. 자, 갑은 정당하게 취소해서 토지를 찾아갔기 때문에 을이 손해를 본 듯 보여도 을은 갑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맞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일단은 손해가 생기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이 돼야 됩니다. 불법이 되려 하면은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갑에게는 불법이 있어야 되고, 즉 갑에게는 고의, 과실도 있어야 되고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단적으로 다른 거는 고사하고 위법이 아니잖아요. 왜? 갑이 착오로 취소하는 것은 민법에 적합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취소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고 적법이야. 따라서 갑의 착오 취소는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5번도 X네요. 자, 16번에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우선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지문이 엄청나게 시험에 자주 나온 것입니다. 자, 해제를 한 후에도 취소가 가능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죠? 해제를 하면, 이건 지문이 워낙 많이 나와서 일단은 조금 외운다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3억짜리를 을에게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3억짜리가 넘어가고 1억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착오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착오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보시면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아니네 16번이네요. 자, 매도인이 해지한 후에 요거는 좀 얘가 좀 잘못됐네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지금 팔았습니다. 뭐 1억으로 팔았다고 봅시다. 이렇게 팔았어. 근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행지체를 했죠. 그죠? 이행지체. 중도금 지급 시점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갑은 채무불이행으로 해서 요 매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제를 할 수 있어. 자, 해제를 해가지고 지금 위약금 특약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이 이렇게 있거든요. 1,000만 원 줬습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해제하면서 요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바로 챙겨버립니다. 이렇게. 즉 위약금 특약을 했기 때문에 갑은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을 입증 없이 바로 챙겨갑니다. 근데 을이 보니까 억울해요. 그래서 1,000만 원 저걸 찾아오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을은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착오를 했어. 착오 취소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해제된 매매를
착오로 다시 취소할 수 있겠느냐?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착오로 을이 취소를 해버리면 해제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을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1,000만 원 찾아올 수 있다. 이게 판례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해제를 했음에도 나중에 다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즉 해제 후 착오 취소는 가능하다. 그러면 착오 취소 후 해제는 가능하냐? 이거는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제 후 해제를 먼저 하고 착오 취소는 할 수 있는데 착오 취소를 먼저 하면은 해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해제 후 착오 취소는 되는데 착오 취소 후 해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16번에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 취소 요건을 갖추면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자, 17번에 착오가 타인의 기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사기가 있네요. 착오가 있네요. 담보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하겠냐? 사기 요건도 갖추고 착오 요건도 갖췄을 때는 선택을 합니다. 사기 요건도 갖추고 담보 책임의 성립 요건도 갖췄을 때도 선택을 합니다. 자, 착오 요건을 갖추고 담보 책임 요건도 갖췄을 때는 과거에는 오로지 담보 책임으로만 물었습니다. 착오 취소는 적용이 안 됐어. 그런데 최근 2018년 판례에서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결론적으로 전부 다 이제 선택입니다. 선택. 자, 사기로 취소해도 되고, 착오로 취소해도 되고, 사기로 취소해도 되고, 담보 책임으로 물어도 되고, 착오로 취소해도 되고, 담보 책임으로 물어도 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17번 맞네요.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18번은 좀 제외합니다. 일단. 자, 19번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을 해버렸어요. 이용을 했어. 야, 굉장히 나쁘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착오를 했는데 이 갑의 착오를 을이 이용을 해버렸어. 굉장히 나쁘죠. 그럼 원래는 착오를 하더라도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갑의 착오를 상대방이 이용을 할 정도의 을이 나쁜 놈이라면은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19번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도 착오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래 맞죠. 그 19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